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우리가 투자자산운용사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라는 책이 매우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작 의도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완전히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책만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기본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까지 이렇게 한 방에 쫙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있잖아요. 이게 분량이 작다 보니까 실제로 모든 문제를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 봐도 합격한다. 이건 조금 좀 무리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한번 봤는데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쫙 정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모르죠. 이렇게 압축된 것만 보고도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공부했어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협회 교과서하고는 약간 순서를 달리 했는데요. 1장을 우선 세제 관련 법규와 세무 전략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이 부분이 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쌩쌩 잘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해두자. 뭐 이런 속셈입니다. 자, 다음 중 현행 소득세법상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거예요. 요걸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 과세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종합과세하는 거, 분류과세, 분리과세. 그 다음에 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그러니까 비과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 거니까 세금을 내는 방법만 얘기하면 이렇게 3개가 되죠. 그죠? 자, 종합과세라는 말의 뜻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합산해서, 즉 종합해서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종합해서 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따로따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그걸 몽땅 합쳐서 내는 걸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배근사연기, 이배근사연기, 예, 요렇게 있습니다. 이배근사연기,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 종합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분류과세라는 거는요, 요 전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소득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된 것, 예를 들면 퇴직금 적립. 퇴직금 같은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20년을 있었다 그러면 20년 동안 계속 차곡차곡 쌓여있던 거를 나중에 받을 때 한 방에 빡 치면 돌아버리지. 너무 많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합과세와 구분하여 소득의 종류, 발생 장소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다. 이 2가지 종류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요건 원천징수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들이 있으시죠? 그런 게 바로 분리과세인데요. 이자소득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게 되면 거의 대부분 분리과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자소득이. 그래서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들어가는데 앞에다 뭐가 붙어요? 분리과세에서. 분리과세가 뭐가 떠오른다? 그렇습니다. 원천징수가 머릿속에 빡 떠오르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공부했잖아요.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서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단원의 대표적인 문제다라는 건데요. 분류과세는 퇴직, 양도, 그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퇴직과 양도, 배당세액 공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랬는데, 기업은요 우선 기업이 이렇게 이익이 나면 이 이익 중에 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뭘 부과하냐면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럼 법인세를 내고 남은 것 중에 일부가 다시 이게 이제 배당으로 날아가잖아요. 투자자에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여기에서 법인세를 내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세금이 아닌 부분을 지금 배당을 줬는데 배당을 또 내게 하면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조정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배당세액 공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합과세란 반복적으로, 어디 갔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분류과세란 원천징수, 웬일이니? 원천징수는 분류과세가 아니라 뭐 한다고? 원천징수에서 뭐해? 분리과세한다.
대쌈, 오케이. 원천징수에서 분리과세한다. 됐죠? 다음. 국세기본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기본법. 제가 이렇게 요 해당 파트에 해당 챕터에 들어가는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어 드리는데 요거를 제가 파일로 만들어서 쫙 드리면은 멋있긴 한데 이게 안 됩니다. 예, 이게 협회 교재를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를 요약 정리하거나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교재가 좀 있으시면 기본 교재 같은 거 옆에다 펼쳐놓고 체크하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요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요약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게 돼 있다는 점. 우리 출판사의 결정이 아니라 그게 이런 금융수험서 쪽에서의 좀 지켜야 될 지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서류를 송달한다는 게 뭐냐면 돈 내세요라는 고지서를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야, 돈 내라 라는 고지서를 갖다 줄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교부 송달, 우편 송달, 공시 송달, 전자 송달, 이 중에 공시 송달 매우 중요. 자, 교부 송달. 갖다 주는 거야. 야, 돈 내라. 야, 돈 내라. 누가? 소속 공무원이 직접 갖다 주는 겁니다. 예, 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편 송달은 우편으로 보내는 건데 이때 보세요. 등기 우편. 단, 얼마 미만, 50만 원 미만은 일반 우편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험지에 만약에 우편 송달은 무조건 등기 우편에만 의한다라는 말은 틀리다라는 거. 그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줘도 된다. 그 다음 공시 송달이라는 건 뭐냐면 송달할 수 있는 우편 송달이든 그 다음에 교부 송달이든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거를 알림으로써 세금 내세요 이렇게 알림으로써 내가 직접 갖다 준 것에 가름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요 해외에 있어 이런 그냥 불분명해 그 다음에 장소가 없어 계속 반송돼 이럴 때에는 돈 내세요라고 우리가 공시를 하면 되는데요. 그게 얼마 전까지 공시를 하도록 돼 있냐면은 납부하기 14일 전에 공고함으로써 이거를 송달된 것으로 가름하게 됩니다. 됐죠? 14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전자송달은 뭐 이메일로. 근데 그냥 무조건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도 같이 볼게요.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뭐에 따라서? 부가 주체에 따라서. 누가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부과가 나누어지고요. 국세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그 다음에 지방세라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국세는 다시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도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집니다.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는 건 오바입니다. 자, 내국세 중에서 중요한 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 다 중요하네. 죄송합니다. 다 중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목적세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이게 다 누가 걷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걷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거는 주민세와 취득세. 예, 그 다음에 재산세. 그래서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는 전부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속하고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 같은 것들이 목적세가 됩니다.